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불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듣거나 보거나 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게 진짜로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수치 자료를 제가 찾게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 자료를 보시죠. 이 자료는 그 캐나다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그만큼 이제 정확한 자료란 얘기겠죠. 그 첫 번째 섹션을 보시면 잉글리시가 마더텅인 사람들, 모국어인 사람들은 59%를 차지합니다. 밑에 이제 2036년의 예상을 보면은 살짝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죠. 어쨌든 60% 정도가 지금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 그 다음에 불어 쪽을 보시면은 20% 정도가 불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불어도 영어도 아닌 다른 나라 말을 모국어로 쓰는, 뭐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민자들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도 이제 그런 First Nations나 아니면은 뭐 기존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20%의 대부분은 이민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2036년에는 26에서 31% 정도로 증가할 거다. 결국에는 캐나다는 이민자를 더 많이 받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잉글리시를 FOA라는 거 First Official Language라는 거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영어를 첫 그런 오피셜 랭귀지로, 어쨌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불어든 영어든 간에 오피셜 랭귀지라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75%가 되는 거고 불어 선택하는 사람들이 23% 정도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퀘벡을 보면은, 퀘벡이 이제 주로 불어를 사용하는 주잖아요. 근데 보면은 14%가 영어를 할 줄 알고 뭐 좀 더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14%가 영어를 한다라는 거는 대부분은 다 못한다, 그러니까 할 줄 알아도 불어가 더 편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거 반대로 불어가 이제 선호하는 그런 오피셜 랭귀지의 경우에는 85%가 되기 때문에 퀘벡은 진짜 그냥 불어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또 캐나다 아웃사이드 퀘벡이라고 있는데, 퀘벡을 제외한 지역 캐나다에서는 잉글리시, 영어를 그런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94%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퀘벡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런 불어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퀘벡이 아니면은 불어를 할지 몰라도 전혀 사는데 지장은 없고, 하지만 이제 퀘벡을 가신다고 하면은 영어만을 써서 그런 공부를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캐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바이링구얼리즘이라고 여기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다 영어랑 불어를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이거가 굉장히 또 여기서는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인데, 보면 여기 18% 정도가 이제 두 가지 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좀 더 이걸 자세히 보면은 퀘벡에서는 43% 정도가 영어랑 불어 둘 다 할 수 있는데, 퀘벡 이외의 지역에서는 오직 10%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퀘벡 이외의 지역에서는 불어를 하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고, 또 이 수치를 그런 구직 활동하고 연결지어 생각해 봤을 때, 여러 큰 회사에서는 이렇게 영어랑 불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커스터머 서비스나 아니면은 회사의 비즈니스가 퀘벡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온타리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주에 거쳐 있는 회사들은 어느 회사나 그런 바이링구얼, 그러니까는 영어랑 불어 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마련인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영어랑 불어가 둘 다 이제 공식 언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정규 그런 교육 과정에 포함이 돼 있고, 하지만 캐나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불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정규 교육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캐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30% 정도, 하지만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 지역에서 불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캐나다는 바이링구어 컨트리, 아니면은 뭐 영어, 불어 두 가지가 다 오피셜 랭귀지라고 하지만 퀘벡에 살지 않는 한 그걸 사실 체감하기는 힘들고, 퀘벡에 살지 않는 한 불어는 그렇게 일상생활에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캐나다에서 불어를 할 줄 알면 취직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 정도만 그런 불어에 대한 지식이 있고,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 다 말을 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바이링구어를 요구하는 포지션들이 많고, 또 그 포지션들은 사실 그렇게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만약에 불어를 할 줄 알면은 굉장히 취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한국에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 불어를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취직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짧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불어를 공부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전 회사가 이제 불어 퀘벡 쪽에 그런 그 지점들이 많아서 제가 불어 쓸 일이 많이 있었는데, 뭐 저는 전혀 이제 불어를 배운 적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불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저도 열심히 배웠고, 또 프랑스까지 가서 2년 동안 살다 와서 나름 불어를 조금 이제 많이 공부를 했는데도 아직도 뭐 사실 제가 바이링구얼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이 정도로 늘지 않는 거 보면은, 다른 분들도 대부분 아마, 저랑 똑같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까. 그래서 단순히 취직의 목적으로, 불어를 배우신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배우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5년에서 10년 후에는 꾸준히 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뭐 단기간에 내가 1, 2년 내에 불어를 배워서 내가 취직할 때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캐나다는 영어랑 불어 두 가지가 공식 언어로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아까 이제 그래프에서도 보셨듯이 사실 불어는 퀘벡에 가면은 정말 많이 쓰이고, 사실 영어 못하면은 퀘벡의 어떤 도시에서는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퀘벡을 벗어나면은 그렇게 뭐 많이 접하게 되는 언어가 아니고, 사실 이 캐나다가 이 바이링구어 컨트리라는 걸 느끼는 점은, 뭐 관공서 갔을 때 이제 리셉션 뭐 이런 데에서 인사할 때 헬로 봉주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국가 기관에 가면요. 그런 거를 빼놓고는 사실 그렇게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접할 게도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렌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배우기는 어렵고,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게 이제 짧은 결론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